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롱텀 시승기 2부가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모델3를 타고 가면서 롱텀 시승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냥 제가 저만 찍으면서 썰만 푸는 게 아니고 모델3를 타면서 모델 S와 가장 다르게 느끼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 좋은 점, 장단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굉장히 심플한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돋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이렇게 태블릿도 있고 여기 거치대가 있고 여기 있던 거치대를 빼고 저 옆으로 놔뒀어요. 이 거치대들을 다 없애고 나면 정말 앞에 요거 하나 남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차량들은 이 앞에 이렇게 계기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기판이 없이 이 메인 디스플레이 요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도 있고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있어서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을 한번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이 안쪽에 보시면 서랍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안에가 또 되게 수납함이 좋습니다. 쓸만하기도 하고 뭐 편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실내 인테리어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막 복잡스럽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심플함을 되게 추구하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디자인의 테슬라 모델 3의 디자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럼 뭐 사실 디자인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다 둘째치고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미세먼지 자체는 좀 있는데 이렇게 벚꽃들이 딱 펴있는 거 보면은 되게 좋네요. 제대로 된 상황에서 모델 S와의 차이점을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모델 3 롱텀 시승기라고 제가 그냥 올리기만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제대로 차이점과 그리고 장점, 단점, 진짜 좋은 점이 되게 많은 차량인데 안타까운 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차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차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심플한 부분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쪽에 이렇게 랩핑까지 해놔서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거치대는 그냥 제가 하나 붙여놓은 거고요.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앞에 그마저도 이 태블릿을 없애버리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이렇게 사각지대용으로 이 두 개의 보조 미러를 붙여놨는데요, 이런 보조 미러들 빼고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뒤쪽은 모델 S와 달리 두 개로 나눠진 글라스 루프를 차용하고 있고요.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뭐가 있으니까 이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이런 기믹으로 만들어져 있는 룸미러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룸미러는 이건데 화장 거울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안 보지만 여기에다가도 뭘 놔두고 싶지 않을 만큼 되게 깔끔해요, 진짜. 저는 그래서 이 실내가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LED가 두 개가 켜지고 뒤쪽은 모델 S와 달리 가운데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스피커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저 앞에 있고요. 트위터 알가리 했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스피커를 미드 우퍼를 알가리를 했어요. 좋아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안쪽은 도어 트림이 모델 S와 가장 다른 점은요, 일단 여기를 샘으로 마감해 놓은 것까지와 우레탄으로 처리해 놓은 거, 좀 소재적인 부분에서 모델 S와 차이점이 있죠. 모델 S는 여기에 가죽을 썼고요, 샘으로 썼지만 여기에 포켓이 없습니다. 도어 포켓이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 포켓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 같은 것도 담아 놓을 수 있고 간단한 수납 같은 것들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델 S와는 달리 적합한 장소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가습기를 꽂아놔도 되고요, 물을 놔둬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뭔가를 거치해 두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깔끔하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문마저도 묻는 게 싫어가지고 피아노 블랙 하이그로시에다가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랩핑을 해놨어요. 원래 재질은 이런 반딱이는 부분의 느낌의 하이그로시인데요, 이걸 전부 다 무광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J1772, 저희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팔아버릴 겁니다. 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수납함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얘 있잖아요, 이게 시거잭이 여기 꼽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거잭은 보통 이런 곳에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거잭을 이쪽으로 빼는 작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거 빼고는 전 진짜 작업은 다 했어요. 그래서 시거잭의 위치가 조금 에러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느낌은 상당히 폭신폭신합니다. 모델 S에 비해서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통통한 시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장거리 갈 때 특히 허리를 잘 감싸주고, 사이드 볼스터를 잡아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형상이 있어서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저쪽에도 도어 포켓이 있고요. 모델 S에 비해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안전벨트의 높이 자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좋은 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델 S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얼탱이가 없는데, 다만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안전벨트 부분인데요. 이 안전벨트가 이 부분까지가 굉장히 헐렁해서 결국 이렇게 뭔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체결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배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되게 배겨요. 여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어설픕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요, 그냥 쇳덩이 하나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고무막 하나 해놓은 게 이게 다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안전벨트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물거리는 부분이 훨씬 밑으로 갔었어야 돼요.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고요. 모델 S에 비해서 훨씬 협소합니다. 물론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편안하게 타기에는 많이 좁은 느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다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가장 모델 S와 다른 점은 일단 전동식으로 된 모듈들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얘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꾸 올려야 됩니다. 이쪽 표면 보시면 물을 따라 이렇게 물줄기들이 많이 떨어지는 버그가 있어요. 하드웨어적 버그인데, 이 부분은 아마 모델 Y에서 C필러부터 올라가는 트렁크로 인해서 완전히 개선이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모델 Y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구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상 차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침대를 놔두고 다니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인제에 가서 서킷을 탈 수 있게 헬멧을 갖고 다니는데, 사실 뒤쪽에 트렁크 공간은 전혀 불만은 없어요. 특히나 이 안쪽에 굉장한 공간으로 지하실 적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사실 쓰기에는 전혀 문제 없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크기도 작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진짜 재미있게 펑카로 즐길 수 있는 아주 특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작다라는 부분일 겁니다. 2170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효율은 극대로 끌어올리고, 모델 S보다 작으면서 가벼우면서도 거의 비슷한 주행 거리를 나타내죠. 물론 모델 S 100D 롱레인지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적게 가지만요. 이런저런 단차, 조립 마감도, 이런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하면 끝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충전구 뚜껑이 모델 S보다 훨씬 세련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20인치 휠, 이건 역시 블랙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마음에 드는데, 거기다가 PS4S 굉장히 고성능 타이어잖아요. 이 타이어로 돌아다니면은 진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앞뒤가 똑같이 235/35에 R20, 되게 편안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꽤 컴포트성과 스포츠성을 겸비한 타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 3 퍼포먼스 버전이라서 이 위쪽에 있는 카본 스포일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테슬라만의 약간 아이덴티티가 돼버린 빵빵한 엉덩이, 이거는 좀 약간 포르쉐를 표방한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들까지 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래서 별로 불만 없어요. 잘 타고 있고요. 잠을 잘 때 조금 헤드룸이 낮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헤드룸이 조금 더 높은 모델 Y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새 가끔 하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뒷좌석은 보면 제가 아이들도 탈 수 있게 이렇게 아이용 안전벨트 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목에 안전벨트가 쓸리거나 그러는 현상, 목이 졸리는 현상 같은 것들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둘째는 저 카시트에 안 치고요. 첫째는 어린이용 스마트 키드 벨트를 이용해서 첫째는 안 치고요. 뒷좌석도 많은 사람들이 뒷좌석이 굉장히 좁다, 쓰기가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 차량으로 쓰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넓이가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모델 S나 모델 3나 그렇게 뒤쪽 자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쪽 부분도 무릎열 쪽이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앞좌석이 완전히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프로파일로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완전 뒤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열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남고요. 발도 밑에 들어갑니다. 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냥 조금 더 서 있다는 거, 리클라이닝이 되지 않는 것도 좀 불만이지만 이게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가지 않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이 부분만 빼면은 뒷좌석 착자감도 어린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저중학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착자감 뭐 이런 부분들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뒷자리 역시 도어 포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뒷자리 도어 포켓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모델 S에는 없는데 모델 3에는 있으니까요. 뒤에서 앞면 운전석을 보면요, 정말 심플함의 극치를 달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차가 기민하게 나가죠. 스포츠성 좋죠. 편안하죠. 단순하게 이 머리튀김 현상만 없다면 정말 최고의 차량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글라스 루프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개방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모델 3를 잠금 장치에서 어린이 보호 잠금을 눌러가지고 뒷자리가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다가 크롬 라인을 딜리트를 했잖아요. 블랙 라인으로 쫙 마감을 해놓고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 앤 레드로 전부 다 마감을 해놔서 그런지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제 차가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리피터 쪽에 있는 카메라 부분, 이쪽도 전부 다 카본으로 작업을 해놨고요. 그리고 전면 뒷면 테슬라의 로고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요. 정면을 이렇게 누르면 전방 트렁크가 열리고요. 으쌰. 자, 항상 들고 다니는 이마트 필터, 그리고 세차를 위한 수건들을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2020년형에는 이 고리가 빠졌어요. 이 고리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거 걸어 놓을 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게 편하게 걸리적거리지도 않으면서 잘 닫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닫히거든요. 와셔액 넣는 통이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까지 모델 3의 모습을 가볍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모델 3 퍼포먼스에 대한 운동 거동성이라든지 모델 S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많은 내용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관적인 부분은 이 정도의 차이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외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펴봐 드렸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델 S랑 모델 X랑 모델 3 다 비슷한 실내를 갖고 있고, 크기 말고요, 그 느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가로고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기판이 없고, 실내외적인 부분은 도어 포켓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소한 부분이고 변경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로 디스플레이가 딱 하나 있고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박혀 있는 것들은 좀 진짜 많은 다른 차량들과도 많이 다르고, 이제 MCU2가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신형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제 구형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느리단 말이에요. 느리고 안 되는 기능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 빼고 이제 제가 거동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른 응답성이 아주 일품이에요. 특히나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일단 퍼포먼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배지 값을 제대로 한다고 봐도 돼요. 제로백이 3.1초, 3.2초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최대 기록은 3.2초였습니다. 차량의 통통거림이라든지 서스펜션의 조율 같은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 빼고는 차 자체가 굉장히 기민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이 리스폰스라고도 하죠. 리스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향을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죠.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게끔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걸 나 혼자 탄다면 되게 좋겠지만 동승자가 있거나 아이들을 탄다면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컴포트하게 일부러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델 S에 비해서 절대적인 배터리 캐파시티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75kW의 배터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 히팅 펌프도 없고 연비가 순식간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해남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500km 가까이 찍히고 501km까지도 찍혀봤는데 결국은 430km를 간 게 5%를 남기고 430km를 간 게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실제 갈 수 있는 가용 거리가 모니터에 찍혀있는 것보다는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제가 왜 굳이 이를 타고 돌아 나왔냐라고 하면 오토파일럿도 엄청나게 되게 좋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얼마나 좋은 차체 거동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제가 항상 리뷰를 할 때
빠져나가는 코너링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슉 나가면 순식간에 그냥 100km가 넘어버리는 엄청난 가속력은 기본으로 치더라도 보통 모델 S도 이 정도 가속감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속감 말고도 와, 코너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무게가 꽤 무거워요. 1800kg가 좀 넘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오는 압박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 돌아나가는 코너링의 구간이 정말 이 정도 운동 거동성을 갖는단 말이야. 특히나 전기차가, 여태까지 전기차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타이칸이 나왔으니까 이제 전면전을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코너링을 갖고 나가게 될 텐데 그걸 제가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 빨리 돌아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돌아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 자, 고! 우와,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 잘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직선으로 빠져나가면 우와, 이거는 제 차고 가끔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도 놀랄 정도예요.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잘 돌고, 공도에서는 이 차량을 따라올 차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728이나 M2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빼고는 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다만 서스펜션이 좀 통통거리는 그 감이 있고, 코너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잘 돌아나가는데 문제는 몸을 전혀 못 받쳐줘요. 시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직진은 되게 진짜 잘 나가죠.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잘 나가고, 그런 부분들 빼고는 정말 이 차량은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는 차량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모델 S에 비해서. 모델 S는 엄청난 돼지차가 육중한 몸을 다리 근육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래도 돼지까지는 아니고 조금 근육질에 좀 둔탁한 아이가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브레이크를 그렇게 세게 밟지 않아도 회생제동에서 알아서 걸러주고 알아서 브레이킹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일품이에요. 저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는 않거든요. 크리핑 모드를 좋아해서 그냥 브레이크를 떼고 있으면 앞으로 차가 슬슬슬 기어가는 그 모드를 되게 자주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모델 S와 가장 비교되는 점은 이런 운동성적인 부분, 그리고 가볍게 튀어나가고 잘 돌고, 차가 없어서 한번 돌아볼게요. 몸이 튀어나갈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도 너무너무너무 잘 가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차체 거동성, 하체 세팅력은 모델 S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더 짱짱하게 프레임을 구조를 바꿨는지 아니면 휠 베이스가 짧아서 그런 짱짱한 몸을 갖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급 구입을 하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인프라가 있죠. 전기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있다면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슈세권 슈퍼차저가 주변에 있는 분이시라면 더욱 추천을 드리고요. 몇 킬로를 탔니? 8618km를 탔어요. 그때 제가 8000km 탄 기념으로 영상을 찍었었는데 벌써 618km를 더 탔네요. 이제 곧 10,000km를 넘어서는데요, 차량의 거동성, 스포츠성, 재미적인 요소, 경제성, 여러가지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차량을 구입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거꾸로 고심해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정치적인 부분이나 메이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들이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답이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차치하고 그냥 이 차량을 차량으로서 하드웨어로서만 본다면 저는 이만한 차가 현존하지는 않는,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고급감과 엄청난 그 기름을 많이 먹으면서 훅발 가속력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델 3 퍼포먼스 정도면은 진짜 추천을 드리고도 남는, 모델 3 퍼포먼스의 8000km 롱텀 시승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제가 예전에 모델 3를 시승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과 완전히 아직도 똑같습니다. 돈이 있으시다면 shut up and take my money 예요. 닥치고 그냥 내 돈을 가져가라 이 테슬라야.
차를 구입하세요. 이 차는 구입하신 분들에게 되게 큰 만족감 드릴 겁니다. 얘는 정말 꾸밀 게 되게 많은 차량이에요. 건들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서도 한 4,500 정도 차값 외에 돈을 들이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되게 재밌는 테슬라 라이프를 더 즐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게 건들 게 되게 많아요. 블랙박스부터 글래스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뭐 방음, 방풍, 방진 작업들, 편의 장비들, 애초에 들어가 있는 편의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소히 꾸미는 재미들도 있을 거고, 크롬 딜릿이라든지 외관적인 부분들을 꾸미는 그런 재미들까지도 확실히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진짜 무조건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거겠죠. 올해 이번 달 3위에 있던데 수입차 판매량 3위에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 드립니다. 근데 이것으로 모델 3 퍼포먼스의 롱텀 시승기 2부가 되겠군요. 3부는 제가 아마 단점에 좀 부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2부에서는 단점에 대해서 거의 말씀 안 드렸어요. 굳이 단점 깔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지만 많이 얘기했었고 3부에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군이었습니다. 롱텀 시승기였습니다.